2021년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산업 중에 저평가 유망주 탑 5를 꼽아봤습니다. 하반기 이수빈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반건조 신차, 그 중에서 오늘은 건설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에서 급등이 대표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부자TV에서 이수빈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라이브 강의를 통해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무엇이느냐? 제가 2021년 하반기 유망 산업 탑 5로 강의를 했었던 반건조 신차. 네. 이 반건조 신차 중에서 제가 지금 시기에 투자하면 가장 사실 확률 높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산업인 건설. 이 건설 쪽에서 저평가 우량주 탑 5 종목을 한번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좀 나는 좀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좀 벌고 싶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특히나 이 건설 쪽에 아직 오르지 않은 저평가 우량주는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항상 해주시는 겁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너무나 또 많은 관심과 응원, 사랑 덕분에 사실 이 부자TV가 제가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좀 감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는 거의 반년 가까이 얼굴을 비치지 않았었다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또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더욱더 부지런하게 사실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만 명 실버 버튼 받는 거고요. 내년 목표가 구독자 100만 명 골드 버튼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골드 버튼까지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아가는 동안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좋은 정보들 최대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그런 또 이수빈 대표 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반기 유망 산업 중에 사실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바로 건설인데요. 건설 산업에서의 사실 건설주도 올해 이제 상반기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거의 뭐 100%까지도 올랐어요. 제가 기존에 저와 함께 매매를 하셨던 분들에게 그때 당시 이거 가장 좋아 보이는 영순위 종목이다라고 꼽아드렸던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한 100% 정도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하지만 이 건설 산업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향후 한 2, 3년 정도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플러스 아직 오르지 않은 저평가 우량 종목들이 아직도 제 눈에는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아직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장기적으로 한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같이 차근차근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순서가 있어요. Why, how, what, why, how, what. 항상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지 그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방법을 알아야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방송을 오래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방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에이 뭐 이렇게 서론이 길어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코 길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내가 내 소중한 투자금, 주식 자금을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 자금 소중한 걸 안다면 최소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재료가 있고 이 종목은 어떤 산업에 속해 있고 어떠한 기업의 모멘텀이 있는지는 알아보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딸랑 누군가가 야, 이 종목 좋다. 이 종목 사. 이 말 한마디만 듣고 1분도 안 돼서 결정을 내려버려가지고 매수를 버튼 누른다? 그거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한 기업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무언가 이제 내가 소개를 할 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한 종목만 가지고 거의 한 6시간, 10시간은 떠들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너무 길다고 안 보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간략하게 봐야 될 부분만 핵심만 최대한 추려서 요약해서 최대한 재밌게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이게 막 길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항상 여러분들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알고 하는 게 투자예요. 모르고 하면 뭐예요? 그거는 투기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하지 마시고 알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why. 제가 왜 건설을 뽑았냐? 왜 건설이냐? 왜 하필 많고 많은 산업 중에 왜 건설이에요? 에? 이수빈 대표님 왜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산업으로 굳이 건설을 꼽으셨습니까? 지금 뭐 정치 테마주도 있고 뭐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도 오르고 그죠? 많고 많은 산업이 있는데 왜 건설일까요? 제 생각을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탈탈 털릴 때까지 털린 다음에 이제 정말 사람들이 막 쳐다도 안 보는 보지도 않는 정말 기대치가 저 바닥에 있고 주가 역시도 저 바닥에 눌려 있는 종목이 산업이 새로운 모멘텀을 띠면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종목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저는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왜? 그런 종목이 리스크도 적고 크게 오르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확률 높은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주식 투자가 100% 수익만 날 수는 없어요. 수익이 나면 또 손실이 나는데 빠지는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으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건설이 그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할게요. 일단은 건설이 왜 작년까지는 왜 이렇게 안 좋았느냐, 그죠? 기존에 계속 바닥에 있었던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지 이게 해결이 됐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일단은 가장 큰 거,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야, 너네 제발 부동산 사지 마 하면서 뭘 해요? 자꾸 막 너네 부동산 사면은 뭐 세금 완전히 너네한테 할 거야, 그죠? 보유세 할 거야, 매길 거야. 그러면서 뭐 수요 억제 정책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공급 규제 정책도 합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규제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사실 작년에 코로나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는데 실적이 좋았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이 기대감을 누르니까 성장을 계속 누르니까 주가가 올라갈래야 가로막히고 올라갈래야 가로막히고 이렇게 무슨 두더지 마냥 올라갈만 하면 위에서 때려버리고 올라갈만 하면 위에서 때려버리는 현상이 나와버리니 도저히 바닥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해외 수주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영향을 좀 받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플러스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유가가 또 거의 바닥을 쳤다. 심지어 뭐 WTI 선물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뭐 마이너스까지도 가는 이런 상황이 나와버릴 정도로 수급 불균형이 나와버리니까 이러한 이유로 작년에 건설 쪽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이랬던 문제, 악재들이 해결이 됐느냐? 해결이 됐으면 누르는 게 이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강력한 저항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 날개를 필 수 있는 겁니다. 훨훨 날아갈 일만 남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정부의 수요 억제 공급 규제 정책 올해 초에 뭐라고 했어요? 인정한다. 부동산 가격 이대로 잡기 어렵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정책과 달리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제는 뭐예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다시금 해외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유가가 어떻습니까? 유가도 과거에 이제 작년에 바닥을 쳤었던 거에 비해서 현재 70불 이상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지금
적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더 좋은 모멘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모멘텀은 요거예요. 일단 자, 정부인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겠냐면 현재 정부도 이제 내년에 봐봐요. 올해는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진행이 되는 정책들이 중요한데 이 새롭게 당선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본인이 공략을 했던 정책을 보통 이 당선 초기에 빠르게 집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최근 서울시장과 그리고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군들의 공통된 정책이 뭐냐면 모두 다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시장은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쪽에 모멘텀을 굉장히 계속 재건축 공략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아파트 대량 공급 지시를 지금 한 상황이고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예상이 되고 있는 뭐 윤석열 씨라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 이낙연 등등등 다 한마음 한뜻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를 내년부터 또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해외로 가야죠. 해외로 갔을 때 제가 시장 강의하면서 얘기를 들었었던 게 뭐였냐면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한 강의, 이거 항상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강의 잘 안 보시는데 꼭 시장 강의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모르면 업황을 모르고 종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조회수가 제일 낮긴 하거든요. 2021년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요거 연준 테이퍼링 같이 이제 강의한 내용인데 요거를 한번 꼭 주말 동안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취업률이다. 실업난이다. 실업난.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실업난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초저금리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활용해서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러면 각국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경제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으니 이거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이 취업난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중국, 미국 양국에서 경제 1, 2위 국가에서 지금 이 취업난을 회복시키기 위해 뭘 하려고 하느냐? 인프라 투자 가속을 하려고 합니다. 인프라 투자 가속. 왜? 걔네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문제는 가장 쉬워요.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가 너무나 많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야 저거 땅 뒤엎어 싹 갈아엎어 야 저기에 인력 투입해 그러면은 일단은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경제도 좀 살아나게 되고 그런 취업난도 해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를 봤을 때 미국과 지금 중국에서 이 취업난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뭘 하고 있느냐? 인프라 투자를 지금 계속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해외 건설 수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국내 건설 업계에도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국내 기준으로는 뭐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을 높이고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또 높이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플러스 공공에 대한 양방향 공급을 확대할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건설 업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은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작년까지 가로막혀 있었던 저항대가 이제는 뚫리니까 훨훨 날아갈 일이 남았다. 실적이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과연 건설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여러분들 던지실 거예요. 자, 그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이 방법을 알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산업에 대한 이해. 자, 건설업은요. 대표적인 어떤 산업이냐면 수주 산업이에요. 자, 수주 산업.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도 있고 이제 조선도 있는 게 바로 수주 산업인데 이게 무슨 말이느냐? 자, 일단은 매출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 야, 요거 건설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가 들어와요. 순서가 의뢰가 들어온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야, 그래. 야, 기업 입장에서 야, 난 요거 건설하고 싶어요. 허가 좀 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인허가. 허가가 승인이 나는 게 인허가입니다. 자, 인허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주택 분양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인허가 나면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포크레인 하고 막 삽질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 뭘 해요? 이제 준공되기 전에 분양에 먼저 들어가죠. 분양 들어간 다음에 최종 준공에 들어갑니다. 자, 요 네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처음에 인허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주를 인허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일단은 허가만 받아오면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분양까지 가서 준공 이후에 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어찌 보면 건설 쪽은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됩니다. 이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가는 먼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건설 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 수주 현황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수주 현황.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수주가 실적까지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수주 현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전망이 보이면은 아하, 이제 이 관련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자, 최근에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떠한 특이사항이 나오고 있냐면 인허가는 어느 정도 막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실제 착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봤더니 작년에 인허가를 받았었던 업체들이 착공을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그죠?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이게 계속 지연이 됐던 거죠. 인허가는 받았으나 사업주들이 어느 정도는 묵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착공으로 이제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언제 착공해서 언제 분양 받을 거야? 라고 이제 한숨 쉬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다시금 어어어라 하고 뒤돌아보게 되는 상황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설업 빅사이클 완전히 한 향후 2, 3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불장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순환주기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일단은 분양이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미분양의 수치가 굉장히 현재 낮고 그 다음에 현재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미분양 물량이 한 2, 3년 정도는 있어야지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 쪽은 특히나 이 주택 쪽 위주의 건설 기업들이 향후 2, 3년까지는 실적이 꾸준하게 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드리면 이슈를 좀 볼까요? 자, 다가오는 대선과 부동산 정책, 건설주들이 지금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달까지 분양 물량이 얼마? 18만 세대다. 부동산 호황기 수준이다. 그 다음에 지난 4월 기준 국내 건설 수주가 12개월치 합계가 무려 215조 원이고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에 쏟아지고 있다. 업황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건설업종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지금 크게 늘어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조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옴에 따라서 자, 페인트 업계도 지금 하반기에 더 좋을 전망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 건설 지금 공급 물량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단기간에 빠르게 늘리다 보니까 철근과 시멘트가 완전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구 건설 현장 150곳이 멈출 정도로 지금 철근, 시멘트, 품귀 사태 이어서 레미콘 운송 파업까지 겹쳐서 공사를 못하는 상황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건설 쪽 이렇게까지 지금 일감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라는 거. 자, 또한 나와라. 자, 가격 체계가 무너진 철근 시장입니다. 건설사가 오죽하면 장마만 기다린다 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시멘트, 철강 이런 쪽이 즉 건설 자재들이 부족한 공급 부족, 쇼티지 현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부동산 건설 쪽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해 국내외 합산 신규 수주는 역대 최초로 무려 200조 원을 돌파한 213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도시교통, 확충계획과 민간 분양 증가 등으로 국내 수주 증가와 건설사 매출액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황이고 올해는 국내 업체 모두 실적이 개선될 지금 전망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설 수주가요 역대 최대치예요. 신설 수주가 역대 최대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건설 쪽은 수주 현황이 중요한데 수주 현황 자체가 역대 최대치다 보니까 향후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건설 쪽은 국내랑 해외 이렇게 있는데 국내는 주택 쪽의 비중이 좀 높아요. 주택 쪽이 아무래도 또 이 단가도 좋다 보니까 주택 비중이 좀 높은 건설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해외 쪽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현대건설 이런 애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수주 전략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수주 전략이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 지금 중동 산유국들의 균형 재정 유가 하락과 그 다음에 상반기 국제 유가의 반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해외 수주 물량이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플러스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전략 변화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건설에 대한 성장성에 지금 변곡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주가 가장 중요한데 이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미지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자, 요거 보세요. 연도별 전국 지역별 미분양치인데요. 미분양치. 자, 작년에 확 줄었어요. 미분양이 작아야지 건설업계에서는 호황입니다. 왜? 그래야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올해까지 미분양 전국별 미분양치가 굉장히 지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호재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 보시죠. 최근 3년간 건설업계 해외 수주 실적 순인데 자, 작년 대비 올해 한번 볼게요. 작년 대비 올해 누가 또 강하게 늘어나고 있느냐? 삼성 물산,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SK건설, 그 다음에 대우건설, DLENC 이렇게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오히려 지금 실적 순위가 떨어진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GS건설 쪽을 보기보다는 요 위에 있는 두산중공업, 뭐 대우건설, DLENC 이런 쪽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도 살짝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상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자,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 대비 내년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건설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까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는 현대건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강한 주가 흐름을 또 보여줬던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슬슬 하반기다 보니까 내년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종목들이 좋겠느냐? 요런 애들, DLENC라든가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애들이 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에 있었다가 내년에는 크게 또 올라갈 증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다른 건설 애들 비해서 좀 재미가 없더라도 내년에는 또 크게 재밌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 쪽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런 애들을 주가가 좀 지금 저평가되었을 때 싸게 사서 모으는 전략이 내년에는 오히려 우리가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미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이런 애들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현재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년까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일단은 수주 현황 잔고가 굉장히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 건설사들을 봐야겠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사실 건설 쪽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영상에만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이후에 하나 또 제가 할 건데 그때는 뭘 알려드릴 거냐? 건설사 중에서도 가장 좀 성장이 빠를 것 같은 가장 성장이 빠르면서 뭔가 좀 대장주격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포인트들을 산정을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 국내 수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아무래도 지금 재건축 이런 모멘텀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주택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겠죠. 요건 일단 체크만 해두세요. 제가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기업들까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은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신뢰성이 왜 중요하냐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가 수주를 받아요. 수주 현황 차트가 딱딱딱 나옵니다. 근데 수주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분양 준공까지 나오는 기업들이 있고 나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실질적으로 준공까지 착실하게 안정적으로 하는 애들 위주로 우리는 투자를 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신뢰성, 수주의 신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뭘 볼 거냐면, 오늘은 일단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에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또 높은 기업들을 우리는 좀 볼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미 부동산, 사실 건설 쪽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또 큰 자산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요거는 이제 PBR로 봐야 돼요. PBR. 아무래도 건설 쪽 부동산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성이기 때문에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는 지금 어느 정도 건설 쪽이 상반기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한 허리춤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기업들은 아직도 무릎팍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저평가인 좀 우량주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거고, 그 다음에 건설 쪽 특징이 뭐냐면 조선과 마찬가지로 수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약간은 좀 시총이 커서 무거운 이런 현상이 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나는 좀 더 가볍고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고 좀 더 성장성이 높은 이런 기업들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건설 자재 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좀 7번을 별표를 쳐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건설 자재 쪽이 좀 더 가벼우면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자재 쪽 한번 여러분들 같이 보시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까도 이슈를 봤다시피 건설 자재 쪽 최근에 쇼티지입니다. 쇼티지. 공급이 완전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을 인상을 때려버려요. 가격을 인상을 때려버리면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 단기간 증가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단기간에 큰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시멘트, 아까 얘기했던 뭐 페인트, 그다음에 철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유리,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실리콘, 요런 애들, 건설 자재 쪽 애들 같이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건설 자재 쪽을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기준을 좀 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건설을 딱 먼저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건설 자재 소비가 늘어날까요? 일단은 건물을 세워야겠죠. 세우는데 필요한 애들은 아무래도 시멘트, 그다음에 페인트, 철근,
요쪽 애들, 그 다음에 요쪽 애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간 애들은 뭐가 있어요? 유리, 뭐 실리콘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뭐 가구 이런 애들까지, 가구, 뭐 리모델링, 그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역시도 좀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주가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주가의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시멘트, 페인트, 철근 쪽입니다. 이쪽에 왜냐면 단기간 수요가 먼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주가도 먼저 올라가요. 시멘트, 페인트, 철근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유리, 실리콘, 가구 쪽이에요. 유리, 실리콘, 가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지션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시멘트, 페인트, 철근 쪽에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나는 좀 더 길게 매집해서 좀 크게 먹고 싶어야 하시는 분들은 유리, 실리콘, 가구 쪽을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아싸리 우량주 하고 싶어야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 건설 우량주 애들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그러면 무슨 종목이 있느냐라는 것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저평가 우량 건설주, 두 번째 이제 건설 자재 중에 먼저 사용되는 애들, 그 다음에 건설 자재 중에 나중에 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분류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입맛대로 그냥 쏙쏙쏙쏙 골라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평가 우량 건설주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3개. 첫 번째 DLENC, 그 다음에 HDC, 현대 산업개발, 그 다음에 마지막 계룡건설까지. 계룡건설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작은 기업이긴 해요. 근데 앞에 부터 좀 더 이제 좀 가벼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적으로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DLENC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거 너무 고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 PER이 아직 4,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4,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 매출액, 영업이익 어때요? 내년까지 성장할 전망치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자본금도 탄탄하죠. 자본금이 한 4조 정도가 있는데 현재 시총이 2조 5천억이기 때문에 현재 자본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L건설 이제 과거 모회사 대림산업의 이 편한 세상 브랜드를 지금 현재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지도, 즉 신뢰도가 높은 편이에요. DLENC는.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사들의 신용등급이 BBB 단계 정도인데 이 DLENC 신용등급은 최근에 A-로 상향이 됐어요. 상향이 됐기 때문에 도시정비 수주 부분 도급 능력도 그렇고 이제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 지금 굉장히 큰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DLENC. 자, 이슈와 그다음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 저평가는 없다. 자, 지금 이 편한 세상이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더이치와 레미안, 자이 등과 충분히 경쟁 가능한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올해 상반기 실적은 작년 분양 물량 부족으로 인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될 전망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 자, 건설 업종 내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큰 회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실적 대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시행과 시공 경계 허물어 수익성을 좀 확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금 가능한 상황. 주택 착공 본격화로 인해서 그래서 복합 기업 할인 요인 해소가 되면서 건설업종 밸류에이션 갭을 축소할 전망이다라는 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탄탄한 거는 지주사 전환 요건 충족을 위해 DLENC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가 하방은 좀 지지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모멘텀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DLENC 일단은
지금 굉장히 싼 저평가 기업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건설 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아까 좀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건설이 지금 여전히 싸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건설 ROE에서 PBR 요 표를 나타낸 건데 ROE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PB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자, 현재 포지션이 어때요? 지금 ROE는 높은데 PBR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평가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실적의 추이가 우상향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요거는 제가 또 7월이 오기 전에 우리가 또 봐야 하는 탑5 저평가 유망주로 알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엔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PER 8배, PBR 1배가 안 되는 저평가. 그죠? 그 다음에 실적 역시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 전망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의 투자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최근에 사실 이 공사 관련 사고, 그죠? 뭐 인명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사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어찌 보면은 가장 유일하게 이런 이슈가 없었는데 최근에 한번 터졌죠.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런 뭐 인명피해 사건 사고가 물론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지금 뭐 없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이슈만 봤을 때는 이 기업 가치를 뭐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뭐 기업의 실질적인 실적을 뭐 크게 악화시키거나 이런 대형 악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악재로 이제 넘어갈 수 있고, 오히려 이 기업 입장에서도 이 계기를 발판 삼아 더 사업을 착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주가에 있어서는 단기 조정 시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 잡아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수급이 붙기 전에 모아가시면 좋겠다. 이 추세 상단선 이상에서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추세 하단선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리포트 내용 보시면 자체 사업의 강자 하반기부터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반기부터 회복할 전망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계룡건설 보겠습니다. 계룡건설은 지금 사업 구조도 메이저급으로 도약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기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전과 다른 성향, 사업들로 채워진 풍부한 수주 잔고. 자, 계룡건설은 충청도 지역을 기반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단연간 공공부문 1위를 차지한 도급공사 전문 업체예요. 그래서 마진율이 높은 자체 분양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 대비해서 시총이 그렇게 지금 높게 평가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제 미래 성장성 부분을 좀 보자면 사업 다각화의 첫걸음을 지금 잡고 있는데 뭐냐? 모듈러 주택, 스마트팜, 공유주택 이런 쪽을 이제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4차 산업 및 IoT를 결합한 농업, 공유주택 요거를 신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계획 중이고 첫걸음을 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얘는 또한 마찬가지 이제 현재 이제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어찌 보면은 세종시 관련 수도권 이전 관련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로 같이 또 엮여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룡건설 봅시다. 얘도 차트상으로는 어때요? 차트상으로는 야 이거 너무 고점 아니에요? 이거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보시면 되게 이쁘게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또한 자 현재 PER, PBR을 보자면 PER이 3.33배 너무 싼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PBR도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거의 뭐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 전망치까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이겠다. 여기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 또 엮이면 단기간에도 좀 큰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업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건설 쪽에 우량 건설주는 요거 이제 3개 꼽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표로 보였다시피 요거 2개는 뭐예요? 올해 영업이익 증감률 대비 내년 영업이익 증감률이 크게 올라갈 전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자, 건설 자재 먼저 가는 애들 볼게요. 시멘트, 페인트, 철근 쪽 보시면 사실 철근 쪽은 현대제철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일단 시멘트, 페인트가 직접적인 건설에 좀 관여를 받기 때문에 먼저 보자면 시멘트는 삼표 시멘트가 제일 저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장주는 사실 쌍용 CN이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막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싼 거는 성신양해가 좀 싸긴 해요. 그 다음에 페인트 쪽으로는 누가 있냐면 이제 노루페인트, 그 다음에 강남 제비스코 요렇게 페인트는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슈랑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멘트를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시멘트가 이제 친환경으로 전환이 됩니다. 친환경. 제가 이제 산업 강의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원래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유연탄이 주된 원료였는데 최근에 폐기물을, 폐비닐 뭐 이런 것들을 원료로 쓰면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친환경 시멘트 1조 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으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급대란, 몸값 높아진 시멘트주.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까지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멘트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삼표 시멘트. 삼표 시멘트가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이미 한번 급등이 살짝 나왔어요. 살짝 나왔는데 전고점에 이제 매물을 한번 소화해준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 얘기했다시피 올해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15% 수익권 나오면은 분할 매도하고, 그다음에 20%에서 30% 정도 수익권 나오면 또 분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삼표 시멘트도 그런 전략으로 이제 분할 매도해서 다시 또 매수가 나오면 또 매수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은데, 자, 매수 포지션은 어디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냐면 얘는 일단은 6,000원 위로는 웬만하면 사면 안 돼요. 가능하면은 5,000원에서 5,500원 정도에 사시면 좋습니다. 5,000원 초반대 사시면 좋아요. 6,000원 위로는 이제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얘는 마찬가지. 얘도 딱 지지 저항선을 그려보시면 11,000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13,000원 이상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신양해도 보시면 자, PBR이 0.73배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페인트 측면을 봤을 때 페인트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는 게 뭐냐면 내년부터 뿜칠 금지법이라는 정책이 또 시행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페인트 업계에 되게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거든요. 이게 자, 내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 있죠.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를 이제 스프레이로 뿌려갖고 도장하는 일명 뿜칠이 금지가 돼요. 금지가 돼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이제 이 스프레이로 못하면 뭘로 해야 되냐면 붓질이랑 롤러로 해야 되는데 스프레이보다 인건비가 2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도장을 마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요거 못해요. 요거 못하고 다 요거 해야 돼요.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 겁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2배로 들어가. 그러니까 페인트 업체들이, 건설 업체들 입장에서는 빨리 올해 안에 빨리 페인트 칠해 이렇게 수요를 갑자기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인트 업체들에서는 단기간 하반기까지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페인트 쪽 이런 것도 여러분들 몰랐죠? 자, 그래서 페인트, 노루 페인트, 강남 제비스코 좀 볼게요. 노루 페인트 보시면은 얘도 PBR이 한 배가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저평가인 상황에다가 실적이 탄탄하죠.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을 좀 볼게요. 분기 실적도 자, 비수기 때 선방했고 이제 다시 분기별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단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하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상 흐름 보시면 주봉상 자, 저 이제 바닥권에서 제가 좋아하는 차트 흐름이죠. 자, 큰 추세상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는 힘이 생기면서 돌파 1차 파동이 나와줬어요. 그 다음에 1차 파동 이후에 이제 수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빵 터지면서 2차 파동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 그래서 일봉상 들어서 타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지지라인을 좀 잡아봅시다. 지지라인은 여기 12,000원 부근이 지지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 부근에서 매수하면 좋겠다. 그리고 매도는 전고점 라인 이상 한 16,000원, 15,000원, 16,000원 이상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강남 제비스코.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 얘도 이제 실적 볼게요. 자, PBR이 0.35배 너무 저평가인 거 아니에요? PER 8배. 자, 쌉니다. 싸고 주봉 딱 들어와 보시면은 큰 하락 추세, 마찬가지. 큰 하락 추세를 강한 거래량의 힘으로 뚫어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수렴하고 있다. 자, 일봉상 들어오시면 지지라인 살펴보세요. 지지라인 어디 나와요? 여기 28,000원. 그래서 28,000원 부분에서는 단기간 매수 가능한 포지션이지 않겠나. 그리고 이 전고점이 어디 31,000원 이상에서는 그래도 매도하는 포지션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페인트까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건설자재 후순위. 자, 유리 실리콘 가구 쪽으로 보겠습니다. 유리 쪽, 실리콘 쪽 누가 대장이에요? 대장 KCC. 그래서 제가 저평가 우량주 탑5 중에 KCC를 꼽은 거예요. 알겠죠? KCC는 바로 또 이전 영상, 어떤 영상이에요? 자, 우리 부자TV 대망의 요 영상. 7월 오기 전에 바닥에서 사 모으면 좋은 주식 탑3. 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 KCC 궁금하신 분들 여기에서 보세요. 오늘 시간 관계상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리모델링 쪽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가구 리모델링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근데 2개만 그냥 얘기만 드릴게요. 한샘이랑 현대리바트 있는데 한샘 대비 현대리바트가 저평가되어 있어요. 현대리바트. 자, 현대리바트 볼게요. 자, 기업 분석. PBR 한 배가 안 돼요. 한 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차트 흐름 보시면 얘 또한 마찬가지. 큰 하락 추세를 쫙 가져갔었다가 최근에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한 차례 돌파 흐름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봉상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돌파 이후 수렴 구간을 딱 선으로 그어 보시면 돼요. 14,000원에서 사실 14,000원 부근에서 사면 제일 베스트하겠지만 최근 이 상승 추세 흐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점 라인은 2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선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선 이렇게 잡아서 자, 요 지금 추세 하단선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추세 하단선 부분 매수 들어가고 혹시라도 눌리면은 여기 14,000원 부분 2차 매수하고 매도는 이제 22,000원 이상 요 추세 상단선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만 더 보자면 하츠 정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츠는 이제 복합 테마라 그랬죠. 그래서 테마가 너무 많아서 얘는 일부러 뺐어요. 건설 쪽만 오늘은 좀 보고 싶어가지고요. 일단 요렇게 종목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명만 딸랑 받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댓글에도 종목명을 올리지 마세요. 종목명만 보고 그냥 매수 버튼 클릭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종목마다 투자 포인트가 있고 어떤 모멘텀이 있고 재료가 있고 차트상의 흐름상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사는 거는 그냥 그거예요. 야, 예를 들어 야, 삼성에서 지금 새로 핸드폰 출시했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사.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야, 지금 이수빈 대표가 지금 건설주 탑5 지금 종목 얘기했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야, 핸드폰 뭐 해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 한다 해도 우리가 종목 투자하는데 뭐 많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 이렇게 투자하는데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더 신중하게, 더 치밀하게, 더 치열하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리포트도 찾아보시고 최근 이제 뉴스 나온 것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찾아보시면서 내 입맛에 맞는 종목들을 내가 또 내 입맛에 맞게끔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벌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자TV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열강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차차 또 더 좋은 양질의 정보,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감사의 의미로 구독자가 제 예상보다 너무나 빨리 1만 명을 뚫어줬기 때문에 자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원하고 기다리고 바라셨던 무료 카톡방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지금 당장에는 알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바로 내일 금요일자 올라가는 영상 때 제가 무료 카톡방에 대한 공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꼭 확인하셔서 제가 무료 카톡방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 한번 같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 저와 또 장중에 같이 또 소통하고 제가 또 자체적으로 또 강의 자료도 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시황도 같이 좀 봐드리는 시간 가져가니까요. 부담 없이 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부자TV 라이브 스트리밍 강의 방송은 매주 화목 오후 2시에 진행하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행복 되세요. 뿅.